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IT 쪽을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키움증권, 죄송합니다. SK증권 이직하셨죠. 리서치센터 반도체 커버하고 있는 한동희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도 그 키움증권 잔상이. 네. 자, SK증권에서 좀 최근에 리포트 활발하게 내시던데 일단 순환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반도체 산업, 약간 거대 담론처럼 들리긴 해요. 네. 어떤 의미인지,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이 감산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전혀 미동이 없잖아요. 이 순환 사이클 어디쯤에 와 있나요? 일단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은 이 산업은 결국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의 과정을 거쳐서 순환한다라는 관점 뻔한 얘기인데요. 네. 굳이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 전망이 너무 불투명할 때 보니까 다운 사이클 이후에 이제 업 사이클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다운 사이클로 가서 되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게 많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론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 침체 국면 이후에 또 길어지거나 기간적으로. 네. 아니면 더블 다운, 더블 딥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예, 그거를 주창하는 시장이 어렵다 보면은 비관론이 많이 득세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지금 한동희 연구원이 좀 제시해 보겠다는 거죠. 예, 사이클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결론이고요. 지금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상 모두가 인지하고 있겠지만 다운 사이클 어딘가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다운 사이클이니까 직전에 초과 수요, 업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초과 수요 이후에 이제 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투자를 증가시키고요. 생산 계획을 늘립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순환 구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공급이 증가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정말 그때 당시에 실제 수요와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그랬을 때 초과 공급으로 가면 이제는 다운 사이클로 가는 거고요. 화면 왼쪽으로 도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숫자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좋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 순환하는 거고. 가장 좋은 모습은 오른쪽으로만 도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죠. 무한반복으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는 왼쪽에 그 악순환의 반복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서 왼쪽에 계속 도는 거. 예, 맞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이크론, 키옥시아 각각 감산 그리고 내년 설비 투자에 대한 큰 폭의 하향을 지금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감소, 생산 계획 하향이라 봤을 때 저희가 다운 사이클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이게 다운 사이클 초입에 있느냐 아니면 중간 마지막 단계에 있느냐라고 바라봤을 때 저희는 7번쯤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왼쪽 모서리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투자에 대한 감소는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감산까지,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감소는 미래에 대한 물량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인데 감산은 당장 눈앞의 물량을 줄이겠다라는 의미로 바라봤을 때 저희는 지금 다운 사이클 중간 어딘가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이제 업사이클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인지에 대한 레벨은 이제 그 당시의 수요가 결정을 할 건데 수요 전망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당장의 공급을 줄여서라도 공급을 타이트하게 해서 업황을 이제 돌리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상징적이지만 후발 업체들의 저런 행동이 선도 업체들한테도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근데 이제 시장 지휘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대놓고 감산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말씀하신 바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지금 상황이 지금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직면한 이 업황은 다 공통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재고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게 재고가 증가하면 저희 제품을 사가지고 가야 될 이제 엔드 유저들은 저희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우호적인 가격을 제시할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안 좋은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상황에서 가격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장 재고의 안정화부터 시키는 게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인데 재고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생산량과 그리고 이걸 가져가는 수요의 양이 있는데 수요의 양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감산 당장의 물량을 줄인다. 그리고 내년 투자 계획 큰 폭의 하락은
내년 물량도 없을 거니까 내년까지 수요가 안 좋아도 내후년에는 공급이 더 없을 거면 내년 어딘가에는 우리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 이게 업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가 네. 당장 그 디바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내고 있는가가 첫 번째겠고요. 그리고 다운 사이클 때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재무가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수익성 관점에서는 업계 최상위 레벨에 속해 있죠. 그렇죠.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다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낸드 캐파와 재고가 급증을 해야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으니 재고 평가손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솔리다임을 인수할 때 이제 반영했던 영업권 상각 그리고 이제 낸드가 이제 올해 4Q, 1Q부터 적자로 돌기 시작을 할 것이고 네. 디램은 이 사이클로 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적자 사이클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발표를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은 마이크론 키옥시아의 상황과 크게 다를까? 라고 바라보면은 네, 크게 다르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죠. 이게 OTC 마켓이니까 거의 네, 뭐 그쵸. 가격이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하여튼 그러면 다운 사이클에서의 주가 반등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감산을 선도업체는 아니고 후발업체가 제시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복수의 변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좀 제법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반등 포인트일까요? 그러니까 반등 포인트는 재고 레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사실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수요 전망은 좀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수요는 변수고 공급, 반도체 공급은 언제나 증가하는 상수입니다. 네.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상수고 수요는 변수인데 수요가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격차가 이제 이 다운 사이클에 대한 길이와 그 폭이 될 텐데 언제나 상수였던 그 공급의 이제 감산이라는 포인트로 하향 변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네. 수요가 하락하고 있지만 공급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줄어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던 그 논리 대비해서는 이제 대응책이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이거는 과점 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다. 물론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키옥시아가 후발주자라고 하지만 이미 지금 업체가 한번 재편이 됐잖아요. 네.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지금 디램은 3위 업체입니다. 하이닉스랑 크게 점유율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키옥시아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무조건 후발주자 먼저 시작했다라는 논리보다는 마이크론 정도 되는 업체까지도 감산 그리고 내년 투자에 대한 큰 폭 하향 을 얘기를 했다는 건 나쁘게 보면 그만큼 지금 상황 정말 좋지 않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산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간단한 점을 놓고 보면은 공급에 대해서는 언제나 증가했던 상수가 이제 하향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상대적으로 최악을 반영했던 시장 논리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수요는 좋지 않지만 네. 협상력은 내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다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수급 전망은 어떻게 그러면 전망이 그 데이터 산출로 네. 나오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수요 전망, 수급 전망은 사실 수요와 공급의 매칭인데요. 네.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의 이제 캐펙스 플랜 그리고 이제 가동률 하락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사실 수요 전망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되게 불확실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라는 거는 철저하게 경기 민감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당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 공급이 캐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요가 캐리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당장에는 수요가 캐리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동안 견조했던 서버 수요가 EQ 올해 2분기 말부터 지금 이제 전방 업체들의 재고 소진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Q 말까지는 서버 수요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구간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한 번 더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마이크론은 내년 설비 투자 계획을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설비의 50% 감소는
파격적이네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요.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감산 레벨을 30%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바라봤을 때는 내년 사실 수급은 하반기 때부터 안정화 조금씩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충분한 레벨은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증할 수밖에 없다. 2024년에 대한 공급 제약은 거의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처와의 협상력은 하반기 때부터는 올라간다.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 규제 이게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의 뷰는 일단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특정 장비 아니면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국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D램은 18나노급부터는 이제 제한한다. 낸드는 128단부터 제한한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14나노 및 핀팻 공정부터 제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 CXMT의 D램은 선단 공정이 17나노고요. 그리고 YMTC 같은 경우에는 듀얼웨이퍼 192단이 선단 공정이고 SMIC 같은 경우에는 7나노입니다. 지금 애초에 이제 해당 공정에 대한 모든 장비를 규제하겠다라고 포괄적인 규제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로컬 업체들은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투자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일각에서는 미국 업체가 납품을 안 하면 한국 업체가 납품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 수요가 클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핵심 장비가 없으면 라인을 꾸릴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자금률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선단 공정 하단에 있는 이제 밑단 공정에 대한 투자를 집행을 해서 자금률을 높이는 방식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는 되게 위축되는 그림으로 가는 방향이 일단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액적인 총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들 로우엔드에 대해 캡파업으로 자금률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바뀔 수 있지 않지만 미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규제는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센티먼트는 되게 좀 변수가 많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번 이제 화두였던 삼성전자의 시안팹, 하이닉스의 우시팹 이게 가장 화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은 1년 유예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들이 많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반도체 계획은 2, 3년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하는데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팹에다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 좀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은 좀 리스크온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형. 자, 이제 결론 지어야 됩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최근에 좀 변화가 있는 최선호주 몇 가지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당장의 주가 반등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센티먼트보다는 일단 경기, 매크로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다시 업사이클로 갈 때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멀티플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주가가 오르는데 주가가 이제 멀티플 회복으로 올라가는 국면에 바탕이 되는 이익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설비 투자를 각 업체들이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에 실적이 확 좋아지는 업체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감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투자가 견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메모리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큰 폭의 투자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이 업황에 대해서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데 D램, 낸드 모두 지금 업계 최상위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 구조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운 사이클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후바 다른 경쟁자들은 지금 투자를 못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때 더 격차를 벌리는 방향이 전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는 좀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점에서는 비메모리에 대한 구조적인 투자에 대한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 업체에 대비해서는 캐펙스 레벨이 견조할 수 있다. 뭐 그 외에 이제 TSMC, 인텔 이쪽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플레이어들에 대비해서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는 분야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투자가 빠지는 쪽과 뭐 중화권에 대한 리스크 배제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일단 전공정 장비에서는 HPSP나 원익 IPS, 네. 뭐 PSK 같은 업체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파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교체 수요가 있다 보니까 파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체들 TCK, 뭐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월덱스 다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제 후공정 외주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공정 외주에서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후공정 검사 계측 장비에서는 이제 파크 시스템스나 네오셈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주로는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로는 두산테스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핵심은 끝에 있었군요. SK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커버하고 있는 한동희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